독일 여자가 전통을 망쳤어. 핀란드 마을 사람들은 68세 클라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우나 사고 이후 그녀에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유산 4,000유로. 그녀는 그 돈으로 한국에 어떤 기술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미쳤나봐. 돈만 날리는 거지. 그런데 3개월 후 그 사우나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핀란드 공영방송이 찾아왔고 전국에 보도됐죠. 대형 체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기술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닥 하나가 한 나라의 편견을 무너뜨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슐츠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평생 열역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핀란드의 작은 마을 류케스키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저는 혼자 이 작은 사우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상상보다 길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어둠은 2월이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후 3시면 해가 지고 마을은 다시 긴 침묵 속으로 잠겼어요. 사우나의 나무벽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장작을 쪼갰어요.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으니까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은 짧았고 시선은 더 짧았죠. 저는 독일 억양이 섞인 핀란드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심장이었어요. 갑작스러웠죠. 그날 아침까지도 그는 사우나 앞마당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 거야, 클라라.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조용히 다녀갔죠. 저는 그날부터 혼자였어요. 68살의 나이에 낯선 땅에서 사우나 하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우나는 남편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역학자였던 저에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클라라, 당신은 열의 이론을 아는 사람이지만 나는 열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는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를 고집했어요. 전기가 아닌 장작으로 데우는 방식이었죠. 돌을 뜨겁게 달구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열기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위로였죠. 하지만 저 혼자 운영하기에 사우나는 버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것도 돌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힘에 부쳤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계셨거든요. 70대 할머니 셋이 일주일에 2번씩 오셨죠. 그중 한 분이 안니 할머니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작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라라. 떠나실 때마다 짧게 인사하시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안니 할머니가 다른 2분과 함께 오셨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사우나를 준비했습니다. 장작을 넣고 돌을 뜨겁게 달궜죠. 온도계는 80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밖에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니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추워요. 너무 추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열역학을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체온증이었어요. 사우나에서 나온 직후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죠. 고령의 추운 날씨에 사우나 보온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독일에서 온 그 여자 때문이래. 전통도 모르면서 사우나를 운영하니까. 안니 할머니가 거의 죽을 뻔했대. 저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 여자가 채소를 고르면서 나누는 대화였죠. 제가 지나가자 목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어요. 저는 사우나 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손수 깎아 만든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LMMINCDN. 따뜻한 심장. 그게 사우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죠.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저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하나둘 고객들이 떠나갔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돌아올 기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우나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어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죠. 나는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안니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의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했죠. 할머니는 지금 쉬고 계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꽃을 건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됐어요. 그녀는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흘 후 안니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클라라,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미안하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제 사우나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말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무서워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해요, 할머니.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소리 없이 조용히. 다른 단골 할머니들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예약 캘린더는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어요. 화요일 오후 3시, 목요일 저녁 6시. 그 시간대는 항상 할머니들의 자리였는데 이제는 빈칸이었죠. 저는 혼자 사우나에 앉아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열기만이 허공을 채웠어요.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문장들이었죠. LMMIN 시드앤 사우나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안전한가요? 걱정되네요. 하지만 곧 톤이 바뀌었습니다. 저체온증 사고 있었다던데 위험하지 않나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통 방식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우나를 한다는 게.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댓글은 계속 달렸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죠. 침묵은 때론 비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SNS는 더 빨랐어요. 누군가 사고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리퀘스키 사우나 사고주의. 고령자 이용 시 위험.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장작을 쪼개는 뒷모습이었죠. 혼자 운영하는 것 같던데 관리가 되겠어요? 댓글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저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사우나 예약은 SNS를 통해 들어왔으니까요. 대신 저는 알림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끌 수 없었죠. 손님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예약은 단 3건이었어요. 모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예약 없이 찾아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사우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물었어요. 여기 안전하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30분 만에 나왔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2월 중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890유로. 지난달보다 2배가 넘었죠. 난방비와 온수 때문이었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사우나는 계속 가동해야 했어요. 돌을 식히면 다시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저는 고지서를 식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1200유로 정도였어요. 전기세, 수도세, 장작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죠.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속도로 나가면 석 달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독일에 있는 조카였어요. 클라라 이모, 이제 그만하고 헬싱키로 오세요. 거기 요양원 좋은 곳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난 아직 건강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사우나도 적자라면서요. 조카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포기를 의미했죠. 며칠 후 독일에 있는 남동생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라라,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넌 68살이야. 그리고 혼자잖아. 그 추운 곳에서 뭘 더 버티려고. 남동생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사우나는 남편의 꿈이었어.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헬싱키로 와. 거기서 편하게 살아. 그게 너한테도 맞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텅 빈 사우나에 앉았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죠. 편하게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어느 날 저녁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마을 도서관 사서였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녀는 짧게 답하고 서둘러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슈퍼마켓을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죠.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 남편의 꿈을 지킨다는 건 정말 이렇게 외로운 일인가? 사우나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LMMIN 시드엔. 따뜻한 심장. 저는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눈이 간판 위에 쌓이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작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3월 첫째 주 예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킴이었어요. 국정란에는 사우스 코리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 이야기를 들었던 나라였어요. 거기 사람들은 참 독특한 난방을 쓴대. 그게 전부였죠. 저는 예약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여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인가요? 남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저는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여자는 사우나 건물을 둘러보더니 작게 감탄했어요. 와, 정말 전통적이네요. 남편이 직접 지었어요. 저는 대답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사우나 이용 방법을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죠. 돌이 뜨거워지면 물을 부으세요. 증기가 나올 거예요.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80도 정도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한국 찜질방이랑 비슷하려나. 찜질방.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 한국식 사우나 같은 거예요.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여자가 설명했죠. 바닥이 따뜻하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온돌이라고 해요. 온돌.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시간을 체크했죠. 4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요. 저는 수건을 건넸죠. 그들은 휴게실로 이동했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춥지 않아? 여자가 말했어요. 응, 바닥이 차가워. 남자는 발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휴게실 바닥은 차가운 타일이었어요. 사우나에서 나온 직후 그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쓰세요. 바닥이 차가워서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담요를 받아 무릎에 덮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바닥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혹시 바닥 난방은 안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벽난로만 있어요. 저는 구석에 있는 작은 벽난로를 가리켰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그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클라라 씨, 여기 운영이 힘드시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을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사고 있었다고. 남자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게 클라라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주실래요?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집 아니었죠.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웃고 계셨죠. 이게 뭔가요?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에 열을 순환시켜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우나 후에도 이런 바닥이면 저체온증 걱정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여자가 덧붙였죠.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바닥.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이걸 여기에 설치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비용이 꽤 들 텐데.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몇천 유로 정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어요. 남자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부 지원이요? 네, 한국은 전통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자가 설명했죠. 온돌도 그중 하나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다고요? 왜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따뜻한 바닥. 사우나에서 나온 할머니들이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니 할머니가 쓰러지던 날도 생각났어요. 만약 그날 바닥이 따뜻했다면, 만약 그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한국인 부부는 떠나기 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씨, 이거 받으세요. 여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이에요. 여기에 연락해보세요. 제가 영어가 서툰데 괜찮아요. 영어 가능한 직원 있을 거예요.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건설 엔지니어예요. 온돌 설치 경험도 있고요. 이걸 왜 저한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도 외국에서 살아봤거든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녀의 눈빛이 촉촉해졌죠. 그리고 클라라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분이 혼자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을 흔들었죠. 그들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의 쥔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영어 문법이 맞는지, 예의를 갖췄는지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Dear SIRMADAM, My name is Clara Schultz.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썼습니다. 사우나 이야기를, 남편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인 부부가 들려준 온돌 이야기를 담았죠.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덜 차갑다고 할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온돌. 그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했죠.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새 메시지는 없었죠. 혹시 스팸함에 들어갔나 싶어 그것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외국인인 제게 정말 도움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국제전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헐로? 안녕하세요. 클라라 슐츠 씨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진흥원의 이수진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수진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온돌도 그중 하나라고.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공짜인가요? 네. 대신 설치 과정을 기록해도 될까요? 홍보 자료로 쓰려고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저는 울먹였어요. 이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혼자 버티느라 힘드셨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수진 씨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우나 앞에 섰습니다. LMMINCDN. 따뜻한 심장. 그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죠. 일주일 후 견적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4,200유로. 그게 온돌 설치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는 기술 지원과 자재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사비와 현지 인건비는 제가 부담해야 했죠.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200유로.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작은 통장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 같았으니까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4,080유로.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죠. 4,200유로가 필요한데 4,080유로밖에 없다. 120유로가 모자라.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적금에서 조금 빼면 됐으니까요. 문제는 이 돈을 정말 써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작은 마을의 은행은 늘 한산했어요. 창구 직원은 중년 여자였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요. 저는 남편의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전부요. 전부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 4,080유로 전액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클라라 씨 혹시 사기는 아니죠? 네? 요즘 외국인 사칭 사기가 많거든요. 특히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사우나 공사 때문이에요. 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 돈은 고인의 유산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가 떠나면서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사인을 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클라라. 뒤를 돌아보니 마을 약국 주인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죠. 들었어요. 온돌 설치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거 한국 거 아니에요? 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핀란드예요, 클라라. 핀란드 사우나가 있는데 왜 한국 방식을? 더 안전하니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어요. 돈 낭비 아닐까요? 그날 저녁 독일에 있는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이모 들었어요. 사우나에 또 돈 쓴다고요? 이모, 그 돈으로 헬싱키 요양원 보증금 내세요.
훨씬 나아요. 조카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난 사우나를 지킬 거야. 왜요? 손님도 없잖아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한숨을 쉬었죠. 이모는 68살이에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슈퍼마켓에서 또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독일 여자 말이야. 응, 들었어. 남편 유산 다 털어서 공사한다던데. 미쳤나봐. 손님도 없는데.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나왔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우나 앞을 지나쳤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LMMINCDN.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클라라, 사우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그는 웃고 있었어요. 장작을 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는 모습이었죠.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돈이야. 이걸로 온도를 만드는 거.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오래 고민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클라라 씨. 다음 주에 팀이 출발합니다. 팀.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도우러 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우나 안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돌을 정리하고 장작을 쌓았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저는 정성껏 준비했죠. 곧 여기에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우나 벤치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핀란드의 겨울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별을 향해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해낼 수 있을까? 바람이 나무벽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죠. 다음날 저는 은행에서 받은 현금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4,080유로. 남편의 마지막 돈이었어요. 저는 돈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 돈으로 우리 다시 시작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팀이 온다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공항 도착 시간을 확인했죠.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한국 사람들 온다던데. 돈만 뜯어가는 거 아니야? 독일 여자 완전히 속는 거지.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보여준 사진이 떠올랐으니까요.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에 앉아 웃고 있던 그 모습. 저는 그걸 믿었어요. 따뜻한 바닥. 그게 가능하다는 걸.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우나로 향했죠.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어요. 곧 이곳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따뜻해질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죠.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공사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2명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바닥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깔고 다시 마감재를 올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신기했죠.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흐른다는 게. 마지막 날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제 켜볼게요. 그는 조절 장치를 눌렀어요.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죠.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따뜻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저는 휴게실 바닥에 맨발로 섰습니다. 천천히 온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엔 미지근했죠. 그러다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온돌이에요. 이제 할머니들도 안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했죠.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바닥에 앉았어요.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따뜻했죠. 남편이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휴게실에 따뜻한 바닥을 찍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온돌이 설치되었어요. 짧은 문장과 함께 업로드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예전에 할머니들이 오시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우나를 준비했습니다. 장작을 넣고 돌을 데웠죠. 휴게실 온돌도 켰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문 앞에 앉아 저는 기다렸습니다. 2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예약 문의가 있을까 해서요. 없었습니다. SNS 게시물도 확인했죠. 좋아요 3개. 댓글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요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한 쌍의 여행자가 예약했습니다. 20대 커플이었죠.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했어요. 여기 온돌이 있다고요? 여자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네, 한국식 난방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들은 사우나를 이용한 후 휴게실로 나왔어요.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와, 따뜻해. 남자도 신발을 벗었어요. 진짜네. 바닥이 따뜻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손을 댔죠.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한국에서는 오래된 전통이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매일 사우나를 준비했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온돌만 따뜻했어요. 수요일 저녁 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달보다 줄어 있었어요. 580유로. 300유로가 감소한 거였죠. 엔지니어가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온돌이 전기 사우나보다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손님이 없는데. 저는 빈 예약 캘린더를 바라봤어요. 3월 둘째 주 예약은 단 2건이었습니다. 모두 외국인 여행자였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마을 사람 한 명과 마주쳤어요. 60대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없이 지나쳤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를 깼죠. 저는 사우나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하얗게 눈에 덮여 있었어요. LMMIN 시드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손으로 눈을 쓸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온돌 사진의 좋아요가 12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댓글은 없었죠. 예약 문의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휴게실 바닥에 앉았어요. 온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죠. 이렇게 따뜻한데.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가족이 예약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아이들과 부모였죠. 아이들은 온돌 바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 정말이네. 부모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예약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온돌을 켰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수요일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돌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당신 돈을 이렇게 써버려서. 목요일 아침 저는 사우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장작이 쌓여 있고 돌이 차갑게 놓여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였어요. 클라라 이모 어때요? 손님 많이 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는 한숨을 쉬었죠. 이모 이제 그만하고 헬싱키로 오세요.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중얼거렸어요. 왜 아무도 모를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죠. 토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저는 사우나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습관처럼 준비했죠.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마르야 할머니였어요. 안니 할머니와 함께 오시던 분이었죠. 3개월 만이었습니다. 클라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었어요. 온돌이라는 거. 설치했다고. 네, 맞아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우나 이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죠. 할머니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우나 온도를 확인했어요. 75도. 완벽했습니다. 30분 후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휴게실 이쪽이요. 저는 할머니를 안내했죠. 할머니는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발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게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요. 할머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따뜻해.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닥이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졌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았죠. 이건 천국이에요, 클라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클라라,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안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 마르야. 지금 클라라 사우나에 있어. 너 꼭 와봐야 해. 바닥이. 말로 설명이 안 돼. 할머니는 웃었어요. 진짜야. 30분 안에 와. 꼭.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헬레나? 나야 마르야. 또 다른 친구였죠. 지금 당장 클라라 사우나로 와. 설명 안 할게. 와봐. 할머니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2명 더 올 거예요. 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안니 할머니가 도착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죠. 클라라.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안니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르야 할머니가 휴게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안니 여기. 안니 할머니는 사우나를 이용한 후 휴게실로 왔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멈췄어요. 어머.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죠. 마르야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두 할머니는 바닥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온기를 느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분 후 헬레나 할머니도 도착했습니다. 새 할머니가 모였어요. 예전처럼요. 헬레나 할머니도 사우나 후 휴게실로 왔죠. 마르야가 자꾸 오라고 해서. 그리고 바닥을 밟았습니다. 세상에. 새 할머니는 바닥에 둥글게 앉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클라라,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헬레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의 전통 난방이에요. 한국. 안니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몰랐던 나라네요. 마르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몰랐지. 헬레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나 후에 이렇게 따뜻하면 정말 좋겠어요. 안니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동안 오지 않아서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새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 나란히 세 명이.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눈으로 기억했죠. 그날 오후 할머니들이 떠난 후 저는 휴게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죠. 여보, 할머니들이 돌아왔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냈어. 다음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클라라 씨인가요? 저는 리사라고 합니다. 마르야 친구예요. 아, 네. 사우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물론이요.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씨, 저는 카티예요. 안니 할머니가 추천해 주셔서요. 네, 환영합니다.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나, 둘, 셋. 예약 캘린더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어요. 마을 도서관 사서였죠. 클라라 씨.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온돌. 정말 좋다던데요. 들으셨어요? 네. 할머니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도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는 슈퍼마켓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수요일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LMMIN 시드앤 사우나 다녀왔어요. 마르야 할머니가 쓴 글이었죠.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이 정말 좋아요. 사우나 후 저체온 걱정 없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봐야겠네요. 예약 어떻게 하나요? 한국 기술이라니 신기하네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약국 주인이 사우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돈 낭비 아니냐고 했던 그 남자였죠. 클라라 씨. 네? 사우나 이용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그가 휴게실에서 나온 후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죠.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는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날 저녁 저는 사우나 간판 앞에 섰습니다. LMMIN 시드엔. 따뜻한 심장. 눈이 녹아 글씨가 선명했어요.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 바람이 불었죠.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휴게실 바닥에 누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은 바닥에서 왔어.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온 따뜻한 기적. 금요일 저녁 헬레나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클라라 씨,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찍었어요. 새할머니가 나란히 누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도 돼요? 네, 좋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핀란드 사우나에 한국 온돌이 만났어요. 천국이 따로 없네요. 그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공유수는 200을 넘었어요. 일요일에는 500이 되었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온돌이 뭐예요? 한국 전통 난방이래요. 신기하네요. 월요일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문의였어요. 다음 주 목요일 가능한가요? 금요일 저녁은요? 2명인데 괜찮을까요? 저는 캘린더를 확인했죠.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클라라 쉴츠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핀란드 사우나 협회의 마티 라우티아이넨입니다. 사우나 협회. 저는 긴장했어요. 온돌 사우나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네, 저희 웹사이트와 뉴스레터에 실으려고요. 목요일 마티 씨가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있었죠. 여기가 온돌이군요. 그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균일하게 퍼지는 열이에요. 그는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한국인 부부가 알려줬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죠. 마티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대요. 이게 핀란드 사우나와 결합되면 정말 혁신적이네요. 그는 감탄했어요. 사우나 후 저체온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금요일 마티 씨의 기사가 협회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핀란드 사우나, 한국 온돌을 만나다.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죠.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시간 만에 1만 건을 넘었어요. 토요일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YLE 방송국입니다. 클라라 씨와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YLE. 핀란드 구경 방송이었어요. 방송에 나가시겠어요? 저요? 네. 전국 뉴스에 짧게 나갈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좋아요. 월요일 오후 방송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2대와 기자 1명, 스태프 3명이었어요. 그들은 사우나 곳곳을 촬영했죠. 휴게실 바닥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온도가 몇 도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은 28도 정도요. 완벽하네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아요. 기자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온도를 선택하셨나요? 안전 때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죠. 사우나 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에게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한국인 부부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도와줬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따뜻함이네요. 화요일 저녁 7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죠. 68세 클라라, 슐츠 씨는 남편의 유산으로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핀란드 사우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예약 문의가 쏟아졌어요. 다음 달 예약 가능한가요? 3월 말은요? 4월 첫째 주는요? 저는 캘린더를 열었죠. 한 달치가 꽉 찼습니다. 수요일 오전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싱키 스파 체인 노딕 웰르너스의 대표입니다. 네, 온돌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자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노딕 웰르너스. 핀란드 최대 스파 체인이었어요. 저희 체인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클라라 씨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자문료는 지급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목요일 사우나는 만석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젊은 커플, 중년 부부, 할머니들, 심지어 20대 학생들도 왔죠. 정말 신기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았대요. 친구가 대답했죠. 금요일 저녁 저는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였어요. 고요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손을 바닥에 댔어요. 한국.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토요일 아침 마을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클라라 씨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계산대에서 약국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클라라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죠.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는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온돌. 정말 좋더라고요. 일요일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꿈꾸던 따뜻한 공간이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차.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죠. 한국이 도와줬어. 한국 사람들이. 월요일 노딕 웰르너스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자문 제안을 수락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온돌 설치는 한국 기술팀과 함께 해야 해요. 대표는 잠시 침묵했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한국문화진흥원의 이수진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클라라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수요일 저녁 저는 사우나 간판 앞에 섰습니다. LMMINCDN. 따뜻한 심장. 간판 아래 작은 팻말을 하나 더 달았어요. 코리안 ONDOL 히팅. 한국 온돌 난방.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흔들렸죠.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문화였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 그날 밤 저는 휴게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기는 사람을 움직여. 조용히 말했어요. 나이도 국경도 넘어서. 별이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함 속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따뜻한 기적 속에. 목요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젊은 부부들, 가족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서 오세요. LMMINCD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도 웃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심장 속으로.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사우나는 조용해졌죠. 하지만 텅 비지 않았어요. 온기가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휴게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국. 중얼거렸죠. 당신들의 따뜻함이 핀란드를 감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함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클라라.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의 따뜻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어. 저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네, 여보. 계속 뛰고 있어요. 5월이 왔습니다. 핀란드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확실했어요. 눈이 녹고 햇살이 길어졌죠. 사우나 앞마당에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우리 또 봄을 맞았어. 어느 날 오후 독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 에마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에마, 잘 지내니? 할머니. 할 말이 있어요. 손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회사 그만뒀어요. 뭐? 할머니, 사우나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마.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손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에마. 일주일 후 에마가 도착했습니다. 27살의 손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할머니. 저는 손녀를 껴안았죠. 오래과. 잘 왔어, 에마. 손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에마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예약관리, SNS 운영, 손님 응대. 젊은 세대의 감각이 필요한 일들이었죠. 할머니,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야 해요. 인스타그램? 네, 요즘은 다들 인스타로 찾아요. 에마는 사우나 곳곳을 예쁘게 찍었어요. 특히 온돌 바닥을. 사진에는 짧은 문장이 붙었습니다. 웜스 프랑 코리어 컴퍼트 포 에브리원. 한국에서 온 따뜻함, 모두를 위한 편안함.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어요. 팔로워가 늘어났죠. 젊은 세대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 초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 협회에서 온 거였어요. 에마가 편지를 읽었죠. 할머니. 이거. 뭔데? 올해의 혁신 사우나상 후보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네. 시상식에 초대한대요. 7월 15일 헬싱키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에마는 함께 갔어요. 큰 홀에는 사우나 업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에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상이 발표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혁신 사우나상.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사우나에 수여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상자는 LMMINCDN 클라라 슐트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에마를 바라봤죠. 손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대로 걸어갔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심입니다. 사람을 위한 바닥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죠. 한국 사람들은 2000년 넘게 따뜻한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줬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국경도 나이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클라라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에마가 옆에서 도와줬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에마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죠.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우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르야 할머니, 안니 할머니, 헬레나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 클라라.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르야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클라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다시 와주셔서. 그날 저녁 저는 사우나에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휴게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한국.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이 가르쳐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옮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흐른다는 걸. 그리고 그 흐름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여름밤은 밝았어요. 하지만 별은 여전히 보였죠. 저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에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할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죠. 이 따뜻함을 계속 나눌 거야. 에마도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그날 오후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부부였어요. 온돌 사우나 맞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죠. 에마가 안내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간판 앞에 섰어요. LMMINCDN. 그리고 그 아래 코리안 ONDOL 히팅. 두 개의 문화가 하나가 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간판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사우나의 심장은 바닥이었어.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바닥. 그게 전부였어. 바람이 불었죠.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게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에마도 옆에 누웠어요. 할머니, 따뜻하다. 그렇지? 우리는 천장을 바라봤죠. 별이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마, 이 따뜻함을 기억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야. 진심이야. 내 할머니. 사람을 향한 마음이 만든 온기야. 에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한국에서 온 따뜻함. 핀란드를 감싼 온기. 그리고 이제 미래로 이어질 마음. 모든 게 하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죠. 당신들의 따뜻함이 제 삶을 바꿨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우나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죠. 바닥에서. 따뜻하게. 끝없이.